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월 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투, 그다음에 일본의 구형, 신형, 하나후다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송학이라고 얘기하고 소나무와 두루미가 들어가 있는데 해도 있습니다. 십장생 중에 세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시작인 1월이기 때문에 참고로 1월은 음력 1월을 말합니다. 우리든 일본이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장수, 그 다음에 복,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런 동물과 식물 그리고 해를 태양을 넣었다라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자, 소나무의 마츠와 비슷하죠? 두루미의 츠루의 운율도 맞추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후다의 경우에는 운율, 그다음에 노래, 시와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20점입니다. 일본도 광이라고 하지만 이 광 표시가 없죠. 자, 카도마츠라는 것이 일본의 정월에 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건물 앞에 세워두는데 여기도 보면 소나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판 관계를요. 그리고 이렇게 와카라고 하는 일본 전통 시도 사실은 결부가 될 수 있는데 이 카루타라는 놀이 중에 보시면 원형의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사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단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뭔가 짧은 글을 쓰는 이런 쪽지를 좀 길게 된 쪽지를 단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홍단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적단, 아카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카 요로시라고 읽는데 아노 요로시가 아닌 점이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확실히 좋다. 혹은 같은 언어 유희로서 빨강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5점짜리. 우리랑 비슷하네요. 미나투에. 그래서 단책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시 부분과 우리의 단의 이 부분이 한글 부분이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후다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신형과도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껍데기라고 부르고 점수가 미나토에는 없습니다. 물론 고스톱, 코이코이에서 변형된 고스톱은 P 10장에 1점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나토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이게 1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점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카스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란 뜻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P로 얘기하는데 일본에는 찌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아무것도 없는 속된 말로 민자라고 해서 스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나토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이지요. 소나무도 이 가지와 이 부분이 봉오리 모양이 상당히 잘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형은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나무의 느낌이 살고 있죠. 그 부분이. 자, 이것도 우린 껍데기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카스, 찌꺼기라고 부릅니다. 1점 혹은 빵점짜리. 자,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살펴보시면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명확하니까요. 여기에는 색깔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 가지의 모양도 살아있는 반면 우리는 거의 덩어리로 다 검게 칠해져 있고 뭉개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의 하나후다를 보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명확해진 부분이 있었고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학, 그 다음에 태양이 보인다. 그리고 홍단은 일본에서 적단이고 이게 점점점 보이는 것은 그 단책이 있는 화투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점을 찍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가 다른 점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투와 하나후다 2월에 대한 비교 영상입니다. 간략본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키사라기라는 조금 우아한 2월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만 과연 2월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우리나라 화투입니다. 새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있죠.
보통 이것을 매조라고 합니다. 매화와 이름 모를 새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하지만 이 새의 이름은 하나후다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새는 사실 휘파람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이거 일본 구형 하나후다거든요. 확실히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화투 이렇게 생겼고 일본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색깔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갈색이 있으니까. 나무의 결이 좀 살아있고 꽃술이 조금 더 자세히 보입니다. 물론 신형 하나후다에는 꽃술의 모양이 아주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요. 홍단 대신 아까 요로시가 보이고 어쨌든 일본의 하나후다 쪽이 조금 더 요즘 하는 말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새는 휘파람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휘파람새는 일본어로 우구이스라고 하는데 왜 굳이 발음을 하느냐? 1월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운율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화를 우메라고 하는데 휘파람새도 우구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운이 서로 맞습니다. 머리 두자 쓰는 두 운이에요. 우로 맞추었다. 매화의 휘파람새다. 휘파람새가 상당히 우는 소리가 예쁜 모양이에요. 예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월과 마찬가지로 일본 와카, 전통 시가인 와카가 적용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577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우구이스노 나크네와 시루키, 그 다음에 우메노 하나, 이로 마가에 도야, 유키노 후루라응 이렇게 돼서 57577 해서 와카의 기본 형식을 맞추었습니다. 많은 하나후다 패는 그런 시가와 고대 시가와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휘파람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비슷합니다만 뭔가 이 초록색이 조금은 덜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휘파람새가 아니라 이게 메지로 동박새가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일반적인 그 음력 2월의 매화와의 연결고리도 그렇고 동박새보다는 휘파람새가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파람새가 들어간 이 10끝짜리를 보시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 하나후다에는 이렇게 상서로운 구름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이 구름을 상서 서자를 써서 서운이라고 합니다. 상서로운 구름이다. 이 동양 삼국에는 한중일 삼국에는 예전부터 구름의 그림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화투에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거의 뭉개져서 거의 덩어리처럼 검은색 덩어리로 보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작비 절감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끝짜리 홍단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생겼고 아까 요로시라고 되어 있죠. 아노 요로시가 아니라 아까 요로시다. 1월 화투패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5끝짜리 홍단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요로시의 히라가나 시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게 홍단의 모음에 적용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이 탄자크, 이 단책이 들어간 패에는 다 이렇게 점점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저는 좀 경축할 만한 꽃가루가 아닐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단책이 있는 모든 패에 이렇게 점점점이 들어간다는 것. 껍데기라고 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라고 해서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시 매화 찌꺼기. 우리나라 껍데기 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화투, 그다음에 일본의 구형 화투, 하나후다죠. 일본의 신형 화투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 있는 꽃이 매화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이 새가 휘파람새이다 라는 부분은 처음 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이어서 홍단이 나오고요. 3월에도 홍단이 있죠. 1, 2, 3월에 다 홍단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적단이라고 쓰고 아까탕이라고 읽는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화투와 하나후다. 이번에는 3월 편입니다. 간략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투입니다. 일단은 광이라는 표시가 있고 이 부분이 빨간색 홍단, 일본은 미요시노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의 그림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벚꽃을 나타내고요. 구형 하나후다에는 조금 더 이 술이, 꽃술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도 잘 표현이 됐고요. 그럼 벚꽃인 거는 우리도 사쿠라인 건 알겠는데 과연 이 가운데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화분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건 바로 만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꽃 구경을 할 때나 술자리를 할 때 임시로 이렇게 쳐놓은 칸막이로 보시면 됩니다. 만막. 이게 이제 화분이 아니라 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꽃 구경을 할 때 어떤 그 구획이 필요하니까 만막을 만들어서 두른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일본 것도 다 만막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술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일본에는 이 음력 3월이니까 양력으로 한 4월쯤 되겠네요. 가장 꽃 구경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홍단으로 되어 있어요. 1월에도 홍단, 2월에도 홍단이 있었죠. 그때는 좀 문구가 달랐는데 이때는 또 변경이 됩니다. 미요시노로. 나라현의 요시노라는 지명의 벚꽃이 아주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유명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앞에 존칭을, 존경을 나타내는 미를 붙여서 미요시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홍단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3월에도 이런 와카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노의 높은 고개, 벚꽃 모두 져버렸구나. 봄 여명 불어오는 산바람이 온통 흰색인 것을 보니. 라는 부분에 요시노와 벚꽃이 있고 하나후다도 여기에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홍단, 미요시노,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랑 다른 점이죠. 이거는 일본에서는 탄 혹은 탄자크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홍단은 아카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껍데기. 우리는 껍데기, 일본은 찌꺼기. 우리 껍데기, 일본 카스,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피라고도 얘기하죠. 피나 껍데기나 같으니까요. 3월 편이죠. 3월 편에 이 벚꽃과 이 만막, 그리고 요시노, 미요시노라는 홍단의 문구도 알아보았습니다. 한중일 문화 삼국지 시리즈죠. 화투와 하나후다. 3월 편 간략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문화 삼국지 시리즈 화투와 하나후다 4월 편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걸 흑살이라고 부르고 이 새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달이 숨어 있는 것도 보통 눈에 잘 띄지 않죠. 이거는 초단이고요. 일본에서는 하나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랑 다른 점은 좀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의 하나후다 이게 구형과 신형인데 우리 거를 보면 우리 것만 이 부분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뻗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흑사리가 아니라 사실은 후지라고 불리는 등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 것이죠. 색깔도 보라색, 연보라 예쁜 보라색인데 우리는 그냥 까맣게 안에 칠해져 있고 이파리, 녹색 이파리와도 구별되지 않는 우리나라 화투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는 두견이, 두견새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규, 불려귀, 촉도 이렇게 불리는 새입니다. 뻐꾸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뻐꾸기가 다르고
소적새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입니다. 일본에서는 호토토기스라고 얘기를 하고 시조, 두견, 자규, 부려기, 초콘 등의 별명이 아주 많은 특이한 이런 새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새는 특징이 휘파람새 등의 둥우리에 알을 뻐꾸기처럼 몰래 낳은 다음에 도망가는 아주 얌체 같은 새이죠. 휘파람새 같은 경우는 좀 반가움이 드는데 우리가 화투 2월에 이걸 본 적이 있죠. 이렇게 귀여운 새 집에다가 몰래 알을 놓고 도망가다니 두견새가 얼마나 그 겉보기와는 다르게 얌체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견새는 문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특히 밤새 이렇게 새벽까지 운다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시상을 많이 자극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카, 그죠? 와가야도노 이케노 후지나미 사키니 게리 야마 호토토기스 이츠카키 나카무 와카 화가도 전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나무도 있고 두견새도 소재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등나무 꽃이 필 무렵에 두견도 운다 해서 등나무와 두견이 이렇게 소재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와카도 있었죠. 우린 흑사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흑사리가 아닌 셈이 된 거죠. 등나무이고요. 여기는 초승달이 아니라 금음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생긴 금음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 금음달이 숨어있는 이유는 이 새가 밤에도 울기 때문이고 밤에 우는 두견새에 그죠? 영향을 받아 많은 문인들이 그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견새와 그다음에 금음달과 등나무 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초단이죠?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180도를 회전해야 맞는 거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본 것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5점짜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통 쓰지만 사실은 180도 돌려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맞는 것이죠.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철사 같은 게 과연 뭘 뜻하느냐? 물론 얘도 돌려야겠죠.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꼬불꼬불한 것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덩굴 식물에서 보일 수 있는 이 줄기의 끝부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화투를 보실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과연 무엇일까? 위에서 내려오면 이런 덩굴 식물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하나보다는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보라색도 참 예쁘고요. 이건 돌려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고 화투를 즐기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뭐 익숙해지신 분들은 원래 잡던 대로 잡고 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화투의 이 새, 두견새, 그리고 여기에 등나무꽃, 그리고 금음달 관찰해 보시면서 화투를 즐기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투와 하나후다 4월 우리가 흑살이라고 불리는 이 패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화투와 하나후다 5월 난초편 간략본 영상 시작합니다. 자, 난초가 보이죠? 과연 난초가 맞을까요? 자, 화투와 하나후다 일본어에서 5월을 사츠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5월 난초의 모습입니다. 10끝짜리가 있고 5끝짜리, 그 다음에 껍데기가 2개 있네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색감이 좀 다르죠? 자,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 좀 검은색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화투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일본의 구형,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자, 초단도 보이네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식물은 난초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식물일까요? 창포라고 부릅니다. 아야메라고 하는데 창포라고 얘기하고 쇼부라고 음으로 읽기도 합니다. 자, 혹은 제비붓꽃 연자화라고 하는데 일본어는
가기츠바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야츠하시라는 밑에 있는 이 다리가 보이죠. 성냥개비가 아닙니다. 자, 창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비붓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닮아 있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것은 꽃창포인데 이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초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초는. 일본에서 이것을 창포, 제비붓꽃, 꽃창포를 비교했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와카가 있어요. 계속 입어온 중국 옷처럼 익숙한 아내를 고향에 두고 멀리 여행을 떠나왔더니 이 여정이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지네 해서 네, 꽃창포 아니면 창포 아니면 제비붓꽃은 없고 뭐 다른 이야기가 이게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에 초성을 따면 가기츠하타가 돼서 가기츠바타 제비붓꽃이 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오리쿠라고 해서 사물의 이름을 각구의 첫머리에 한자씩 별로 놓아서 하나씩 떼어 읽으면 합쳐 읽으면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되는 그래서 와카나 하이쿠에서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비붓꽃 그다음에 창포, 꽃창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초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열끝이고요. 여기 있는 이 성냥개비처럼 생긴 건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성냥개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야츠하시라는 일본의 정원에 있는 나무로 된 다리입니다. 그렇죠? 풍경을 감상하고 느긋하게 산책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다리인데요. 네. 이렇게 8개를 놓았기도 했고 팔처럼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놓았다. 라고 해서 야츠하시라고 부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아이치현의 무량수사라는 곳에 이 야츠하시하고 그다음에 아야메 혹은 가기츠바타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야츠하시를 옛날 것 그대로는 아니겠죠. 다시 복원한 것이겠죠. 관광 자원을 위해서. 네, 그래서 붓꽃과 야츠하시다. 우린 초단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쿠사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초단. 그렇죠? 그래서 가기츠바타인지 아니면 아야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난초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붓꽃 아니면 창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에 붓꽃과 야츠하시 이 다리가 보이고 위에 또 상스러운 구름까지 앞으로 화투 즐기실 때 이렇게 그때 내가 알아보니 이 꽃이 난초가 아니었다. 그 정원을 거닐던 그런 나무로 된 다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투와 하나후다 5월 난초편이라고 일단 했지만 난초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략본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문화삼국지 한자 이외의 문화 콘텐츠도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 중에 6월에 해당하는 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투와 하나후다 6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미나즈키라고 얘기하네요. 자, 우리나라의 6월 화투패입니다. 장미일까요? 청단, 그 다음에 껍데기 피가 있습니다. 10끝짜리죠? 5끝짜리. 자,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똑같네요. 꽃하고 나비, 그 다음에 청단,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 그 찌꺼기, 피 2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자, 일단은 이 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목단이라고 얘기하죠. 6월을 장미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장미인 줄 알았어요. 장미가 아니라 모란입니다. 한자는 목단이라고 하는데 모란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다. 모란, 목단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것은 바로 나비이죠. 그래서 모탄니쪼 나비 접자죠. 모란의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나비가 위쪽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사실은 이렇게 180도로 돌려야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상서로운 기운은 다 이 구름은 위쪽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쪽에 두는 것이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란의 나비, 못다니초라고 얘기합니다. 모란은 꽃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피온이라고 얘기합니다.百花왕, 백화의 왕이다. 가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란의 나비라는 우키요의 그림도 있습니다. 가츠스카 혹사이 작가의 그림입니다. 보다니초. 역시 나비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노시시 멧돼지 7월이죠. 바로 다음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카 10월입니다. 조 6월인데 이노시카조라고 해서 코이코이 그 일본 고스톱이죠. 의 5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의 지역 빼고는 이것을 점수로 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큰 점수를 내는 아주 중요한 조합입니다. 이노시카초. 자, 이제 5글자리는 청단이 있죠. 우린 청단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똑같습니다. 한자는. 일본도 청단이라고 하지만 아오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없는 것이 우리 화투와 다른 점이죠. 이렇게 꽃가루 같은 점점 점이 많은 이 모양도 똑같네요. 우리는 없는데요. 자, 우리 껍데기 피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스,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구형 하나후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180도 돌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하나후다와 화투에 대해서 6월편 모란과 나비, 그 다음에 구름 이렇게 조합된 6월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중일 문화삼국지. 오늘은 7월 패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즈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문월이네요. 자, 이렇게 멧돼지와 쌀이나무가 보입니다. 멧돼지와 쌀이나무가 맞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장의 패가로 나눠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초단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역시 상서로운 구름인 상운, 서운이 보이네요. 일본의 하나후다 구형입니다. 거의 똑같고 멧돼지의 눈썹이 좀 더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속눈썹 같은 게 보이고요. 이파리도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이건 잎이고 이건 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명 쌀이 혹은 홍쌀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빨간색이어서 그렇겠죠? 이것은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색깔만 다르고 거의 일본 하나후다는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구형, 일본 신형 하나후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7월의 화투패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쌀이나무와 멧돼지가 맞습니다. 자, 쌀이나무를 일본에서는 하기라고 얘기하고 멧돼지는 이노시시, 좀 길죠? 발음이 이노시시라고 얘기합니다. 추자입니다. 다북숙 추자이고 이것은 돼지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멧돼지를 보통 나타내죠. 그래서 하기니 이노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멧돼지의 눈썹이 상당히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쌀이는 콩과의 식물로 가을의 7초 중에 하나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요. 만엽집이라는 시집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식물이다. 그리고 나쁜 기운,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구마 효과가 있다. 여기 보시면 잎에 꽃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붉은 것은 꽃이요, 녹색은 잎인데 우리나라에선 그 구체성이 더 떨어지게 됐죠. 멧돼지는 전쟁의 신, 이건 일본 쪽 설명입니다. 마리지천의 사자로 알려져 있고 공격성과 돌격성이 있다. 다산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상당히 멧돼지의 새끼들이 귀엽게 생겼죠? 자,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그림은 아닌데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망월 옥천이라는 사람, 모치즈키 격생이라는 화가의 병풍 작품 중에 일부인데 여기 보시면 쌀이나무에
멧돼지가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죠. 그렇죠? 공격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악마를 몰아내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격성을 악마라고 본다면 이런 포악한 멧돼지도 이 쌀이나무 덤불에서는 쉰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는 쌀이나무와 멧돼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쌀이나무, 하기니, 이노시시, 멧돼지가 조합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이노시시, 10월에 시카, 그 다음에 6월에 초, 이렇게 이노시카초 해서 우리나라의 고도리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점이나 됩니다. 코이코이에서. 네, 이노시카초. 참고로 일본에는 고도리는 없습니다. 자, 초단. 네, 초단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네. 홍단 있고 청단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하나가 초단인데 7월에는 초단이 섞여 있네요. 일본도 초단이라고 쓰지만 읽기로는 훈독으로 구사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껍데기네요. 피. 일본의 찌꺼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구형, 일본 신형 하나후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 7월의 폐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쌀이나무가 맞습니다. 멧돼지도 맞고요. 7월 편, 일본 하나후다, 우리나라 화투 7월 편으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 해설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멧돼지와 쌀이, 쌀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투와 하나후다 8월 편입니다. 803이라고 부르죠.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4장을 가지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안에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어서 원래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803이라고, 산이라고, 동산이라고 대부분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이 나타나고 그 안에 약간의 선이 보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새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일본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우리가 이 신형 하나후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죠. 우리나라 화투는 완전히 채워져 있거나 뭉개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화투, 일본 구형 하나후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803이라고 얘기하고 광 표시가 이렇게 있죠. 일본에도 광의 개념이 있지만 광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803, 8월인데 공산, 산이 비어있다, 비어있는 산이다. 뭐 그렇게 언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하나후다를 보면 이것은 스스키, 억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억새풀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스키, 달이 떠 있는 겁니다. 8월이면 추석이죠. 그렇죠? 보름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름달이 이 8월을, 음력 8월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억새가, 억새밭이 상당히 정취 있게 표현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는 803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또 이 8월의 이 부분을 보즈라고 얘기해서 까까머리, 까까 중에 이 머리, 민둥머리라고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과연 기러기일까요? 색이 좀 멋대로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기러기는 좀 색이 구별되게 부리 쪽과 머리 쪽과 몸통과 날개가 좀 구별이 되게 채색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스키니 카리 해서 억새의 기러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은 기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2장의 피, 일본에도 2장의 카스, 찌꺼기 이렇게 있지만 여백이 상당히 많은 그런 폐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니까 억새밭도 좀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8월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새밭, 억새풀, 그리고 기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문화삼국지 화투와 하나후다 8월 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중일 문화 삼국지 시리즈 중 하나인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 9월 편입니다.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화투의 9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단이 포함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쌍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스톱에는 되어 있죠. 미나토에는 그냥 10끝입니다. 그리고 피가 2개 있고 청단이 있습니다. 일본의 하나후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뭇잎 색이 살아있고 청단에는 문자가 없고 그 다음에 한자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여기서는 초록색은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잎의 맥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뭉개져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구형 하나후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9월입니다. 음력을 얘기하죠. 하필이면 왜 9월에 이 국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을 국진이라고 부를까요? 국진, 참진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설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술통을 뜻하는 국준이 되지 않을까. 이 준이 술통도 되지만 술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사카즈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추석이나 아니면 제사 때 쓰이는 제기와 닮아 있지만 이런 용기를 써서 일본에서는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특히 국화주를 마시기도 했죠. 하필이면 왜 9월에 국화주를 마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베트남, 일본, 타이완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 홀수가 보통 음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9가 2개 겹치는 중복되는 그런 양기가 중복되는 셋이 명절이다라고 해서 중양절이라고 했고 이때 국화전도 부쳐 먹고 국화주도 남자들만입니다. 나눠 마시면서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날 이날을 즐겼다. 뭐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화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하겠죠. 거기다가 여기 설명은 없지만 일본의 왕실의 상징이 국화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이 9월의 의미를 다른 나라보다는 더 많이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국화를 국이라고 안 하고 기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죠. 잔을 사카즈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잔을 특히 사카즈키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술잔은 여러 가지 한자가 있지만 그 중에 이 한자와 이 한자, 우리나라는 잔배자라고 하죠. 이 글자도 같은 잔배자로 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있죠. 국화주를 마시는 거 알겠는데 이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잔을 나타내고 이 안에 있는 글자는 이게 정자체의 목숨 숫자입니다. 장수할 때 그 숫자죠. 수명할 때요. 그런데 간체자나 일본의 신자체, 일본의 흔히 약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나라 화투에 있는 이 글자는 결국 초서체에 해당합니다. 가장 흘려 쓴 글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모두 다 목숨 숫자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숫자를 이 일본식 이 술잔, 나무로 예전에 만들었나 봐요. 술잔에 따라서 서로 나눠 마시면서 무엇을 서로 기원을 했을까요? 서로 오래오래 살기를, 장수를, 건강을 기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서체로 표현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목숨 숫자의 약자 혹은 간체자에 해당하는 이 글자로 표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청단은 우리나라에는 이 글씨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오탕 청단이라고는 하지만 이 탄자 그 단책에는 아무런 문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초단도 그렇고 청단도 그렇고 일본에는 아무런 문자가 없다. 우리나라는 껍데기 피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카스라고 하니까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참고로 좀 우아한 말로는 기크즈키라고 얘기해서 국화의 달을 9월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 비교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
있는 이 부분은 술잔이 되겠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목숨 숫자가 되겠고, 9월 9일 중양절에 국화와 관련된 세시 풍속이 있어서 이 국화를 썼다. 일본에는 왕실, 일본 사람들은 황실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왕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실의 문양과 관계가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중일 문화 삼국지 시리즈 중 하나인 화투와 하나후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월 달입니다.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화투 10월 편입니다. 물론 다 음력 10월이죠. 4장이 있고 그중엔 사슴과 단풍으로 보이는 식물이 보이고 청단도 있네요. 일본의 구형 하나후다입니다. 조금 더 초록색 잎이 강조가 되었고 청단엔 역시 아무 글씨도 없습니다. 사슴도 똑같네요. 저 초록색 잎이 검정색으로 표현된 것 이외에는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10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의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게 도드라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단풍이라고 하죠.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은 아마 인쇄 기술상의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붉을단의 단풍 풍자죠. 사슴도 원래 갑골문 이렇게 생겼는데 귀엽죠? 눈이 큰 동물이고 위에 뿔이 있고 옆에 굽도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사슴 록자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단풍이라고는 하지 않고 풍자 혹은 홍엽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시카라고 하는데 시카의 카하고 단풍 풍자의 훈독인 카에데라는 카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카토스르라고 해서 무시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슴이 이렇게 고개를 획 돌리고 있는 토라져 있는 듯한 모습을 해서 시카, 사슴, 도, 10월라고 해서 속어로 무시하다, 시카토스르의 어원이 되었다는 설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슴이 획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10월에는 또 왁가가 있는데 57577 해서 나무 아래 잎까지 붉어지며 떨어지는 낙엽산에 저녁 즈음 내리는 비 혼자 흠뻑 젖어있는 외로운 사슴 있으려나 해서 사슴과 낙엽이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된 것은 이 왁가의 영향이다 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청단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흘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청단은 청단이라고 부르지만 글씨가 없죠. 이제는 좀 익숙해져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껍데기 피라고 불리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가스라고 해서 찌꺼기라고 부르는 단풍입니다. 참고로 미나토에서는 이 풍도 약이 있죠. 풍약, 초약, 비약 이 세 개가 있는데 고스톱에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슴 거의 똑같고요. 단풍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설도 있지만 그 전설에 관해서는 간략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투와 하나후다 10월편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림 속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우리나라는 12월이지만 일본 기준으로 11월에 해당하는 비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광이네요.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광의 모습도 다르죠? 우리나라는 12월에 해당합니다만 일본 기준으로 11월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거는 광이고 10끝, 그 다음에 5끝 피입니다. 보통 쌍피라고 얘기해서
고스톱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죠. 일본 하나후다 구형입니다. 일단은 이제 머리 모양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색도 다릅니다. 이 새는 과연 무엇일까요? 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우리가 이 신형 하나후다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일람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2월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11월은 똥이고 일본에서는 12월이 바로 우리가 보통 똥으로 얘기하는 그 폐가 되겠죠. 자, 여기 일단은 이 광에 있는 사람, 이 등장하는 사람은 주로 일본에서는 오노노 토후, 물론 이 설이 있습니다. 다른 설이 있습니다만 오노노 토후 혹은 오노노 미치카제라는 이름의 서예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서예를 포기할까? 저 슬럼프에 와 있던 날에 갔더니 이 개구리가 이렇게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여기 버드나무에 닿으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버드나무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그 틈을 타서 점프에 성공을 한 거죠. 그걸 보고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능력의 한계를 짓진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3대의 서예가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부분 여기 들어갔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명들도 있습니다만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노노 미치카제 오노노 토우후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너무 외색이 짙다 보니까 이렇게 중절모를 쓴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우산도 일본식 우산이 아니라 현대 우산처럼 보입니다. 개구리도 그렇고요. 자, 이 정체불명의 새는 제비입니다. 이 꼬리가 이게 쪼개져서 나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야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인장이나 소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 연자, 츠바메라고 하는 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크로스되어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절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제비와 전혀 관계없는 푸릇푸릇한 버드나무가 표현되어 있다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정체불명의 이것은 아시겠지만 버드나무를 얘기합니다. 전혀 이 선인장이나 소나무가 아닙니다. 5끝이고요. 초단에도 해당하지 않죠.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버드나무이고 여긴 나무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패인데 우린 쌍피 껍데기 해서 상당히 고스톱에서 인기가 있는 패죠. 가장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혹은 좀 무서운 그런 패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무슨 뾰족한 발톱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번개같이 생긴 것도 보입니다. 일본의 구형 하나후다를 보니까 조금은 명확해집니다. 이 부분은 뭐 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는 문이 아니라 버드나무를 거의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북이 또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잘은 보이지 않지만 발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니후다라고 해서 도깨비 패라고도 일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니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번개 모양도 좀 특이하고요. 숨어있는 그 그림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태고, 타이코, 그 큰 북도 특이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일본의 그 라이징이라는 번개의 신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위를 둘러싼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태고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북인데 이 도깨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작게 귀엽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시면 이 신형 하나후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구형 하나후다에 보면 조금 그 힌트가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다 색칠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번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도 내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와 번개를 내리치는 게 누구죠? 일본 신화에서는 번개의 신 라이징이기 때문에 라이징의 이 발톱이 보이고요. 그를 둘러싼 이 도깨비를 둘러싼 곳에 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죠. 그 북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번개와 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패를 비패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아메 아니면 야나기라고 해서 버드나무 패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비밀이 좀 풀리죠. 우리나라는 12월, 그 다음에 일본이 11월입니다. 폐에 보시면, 오노노토후하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버드나무하고, 우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냇물하고, 요 개구리하고, 여기에 제비하고요. 나무 기둥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깨비 발,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리치는 번개,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나뭇잎까지, 버드나무 잎까지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가장 많이 숨어 있는 폐가 바로 이 비와 관련된 일본 기준 11월, 우리나라 기준 12월의 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11월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 속에 안에 숨어 있는 그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컨텐츠인 12월입니다.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 마지막 12월입니다. 일본에서는 음력 12월을 시와스라고도 부르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 화투입니다. 우리 보통 똥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달그로 알고 있죠. 달그로.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똥 모양처럼 저는 예전에 그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들 똥이라고 부르시니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죠. 자, 일본의 구형 하나후다입니다. 불어보니까 똥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는 잎을 뜻합니다. 위에도 닭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언가 닭처럼은 보이지 않네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그렇죠? 안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잎의 맥들이 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구형 하나후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동물은 닭이 아니라 봉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똥이 아니라 오동나무를 가리킵니다. 오동나무 잎과 오동나무 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똥이 아니라 오동, 오동을 발음하다 보니까 된 소리로 똥이 되었다 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닭이 아니라 봉황인데 윗부분이 다 검정색으로 뭉개져 있기 때문에 닭으로 우린 여겨왔다. 물론 봉황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저는 가끔, 아주 가끔이죠, 봤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화투를 칠 때는 똥이라고 자신 있게 발음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똥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동나무는 일본어로 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키리라는 이 발음과 일본의 끝 마무리라는 키리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12월, 우리는 11월이지만요, 로 배정을 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이라는 한자를 쓰고 우리는 봉황으로 읽지만 일본에서는 호오라는 조금 다소 특이한 도금으로 읽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동과 봉황이 나온 것은 뭐 크게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둘 다 뭔가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저 동물과 식물 뭐 정도를 알고 있겠지만 11월이나 12월 자체가 원래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있는 일본의 원래 카르타에서는 좀 엑스트라 같은, 그렇죠? 좀 더 추가적인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오동은 아까 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키리가 끈다, 일단락, 마무리, 끝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동음이어로 해서 12월을 1년의 가장 마지막 달 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설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투를 섞고 이 길이를 한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 키리에서 왔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탁 끊어내서 절반을 자르게 되죠. 끊을 절자를 사용합니다. 이건 오동나무 동자고요. 오동나무의 꽃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잎은 이렇게나 넓게 펑퍼짐하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잎이 이렇게나 크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과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꽃의 색깔도 연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까운 색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꽃 모양을 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일본은 예전부터 이 오동나무 문양을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본 총리실에서는 이 모양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5개, 7개, 5개 라고 해서 고시찌노키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575. 일본의 하이쿠의 운율과도 같죠? 5개, 7개, 5개. 하지만 이 문양은 우리에게는 불쾌하게도 일본의 그 임진왜란을 시작한 장본인,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가문의 문장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11월, 그다음에 일본의 12월에 해당하는 우리 오동이죠. 그다음에 일본의 오동과 봉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화투패를 부르실 때 괜히 똥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동이라고 하면 조금 더 된소리도 줄어들고 지저분한 느낌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이미 입에 익어버린 이런 명칭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본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1년 중 마무리에 해당하는 음력 12월에 해당하는 똥 혹은 오동, 닭, 봉황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리나라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 1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을 일단은 길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